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한 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새로운 분이 또 새롭게 또 프로 시선에 합류했습니다. 이지연 에이든홀딩스 대표, 새롭게 모시는 이주현 블루드림 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시장 조금 가라앉아 있는데요. 두 분은 어느 쪽에 집중했을까요?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섹터입니다. 바로 AI 반도체. 반도체의 계절을 좀 더 앞당겨가고 있죠. 오랫동안 이어질 거라는 이 긴 수의 계절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지현 대표가 또 한 번 이 섹터 매력적으로 보셨어요. 사실 오늘 반도체가 좋기는 한데 소부장단으로 좀 집중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뭔가 선별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쪽 오늘 보신 이유가 뭐예요? 네, 아무래도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쉬어갈 때마다 조금 대표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좀 시장 주도 섹터로 보고 있거든요. 2차 전지나 반도체 또 AI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섹터별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가져와 봤고요. 이 AI 반도체가 추후에는 이제 반도체 시장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지난 2022년만 해도 한 200억 달러 규모였는데 2030년이 되면은 이제 한 1120억 달러까지 거의 연평균으로 한 25% 정도 굉장히 빠른 가파른 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섹터별 순환매 장세 그리고 이런 종목별 좀 차별화 장세가 단기적으로는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 내에서는 앞으로 좀 좋은 종목들이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의 좀 섹터별 순환매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따라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대표적인 좀 시장 주도 섹터는 미리미리 좀 조정받을 때 쉬어갈 때 선점해 두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성장할 분야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유독 시세를 내는 데에는 뭔가 업데이트된 이런 뉴스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순환매라고 얘기도 하셨지만 AI가 고도화되면서 자율주행, 로봇, 비메모리,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 쪽으로는 기성복이라면 이 맞춤형으로 칩을 만들거나 하는 이런 설계들이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파운드리나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의 수혜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세요. 메모리를 뛰어넘어서. 네, 최근에 이제 이런 로직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CPU에서 최근에는 이제 GPU 쪽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ASIC 주문형 반도체로 좀 빠르게 이제 패러다임이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GPU 사실 이 기존에는 코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처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처음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잖아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코인 채굴이나 사실 AI 반도체 쪽에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체자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그래픽 카드가 아무래도 최근까지는 가장 좀 이런 데이터 처리 양이 이제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장 좀 높은 연산 속도를 필요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좋은 대체 자원으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AI 반도체 쪽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데이터량이 좀 늘어날수록 앞으로 좀 비효율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좀 칩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력 소모 쪽에서 비효율성이 높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는 A식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좀 필수적으로 전환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A식 쪽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이런 성장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좀 원하는 특정 분야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반도체를 더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특히 애플이나 테슬라, 구글 같은 기업들도 이제 A식 쪽으로 더 집중을 많이 해 나가고 있고, 이제 그 중간 단계로서 이제 FPGA 쪽 이런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쪽도 그 거쳐가는 단계로서 또 반드시 먼저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단기적으로는 FPGA를 먼저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ASIC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ASIC와 FPGA의 다른 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좀 최적화를 시켜놓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원하는 기업들이 본인들의 니즈에 맞춰서 좀 수정을 해 나간다는 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ASIC 대비해서는 현재로서는 1년 걸리던 것을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FPGA는 가능히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ASIC 쪽으로 전환해 나가는 단계에서 FPGA 쪽도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사실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측면을 말씀해 주시면서 CPU, GPU, AS, IC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이 또 AI 반도체잖아요. 이 비메모리 쪽을 받고 메모리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메모리 쪽에 좋은 소식들도 많이 나오는데 디램 현물 가격 또 반등을 줬고 그리고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뒤따라주니까 자신감 있게 올리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뒷배에는 HBM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사이클, 이제 반도체 사이클 바닥을 쳤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라는 부분들 물론 뭐 연준에서는 앞으로 이제 2회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일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올려봐야 더 이상 크게 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이제 낮다라고 본다라면 결국은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오든 어찌됐든 뭐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돈 풀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책들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 그때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AI 섹터 아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진짜 이 시대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 좀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라는 부분이 결국 이 전 인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이렇게 발전을 해 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이 AI를 사용하게 될 텐데 거기에 따른 HBM3 이런 상위 버전이나 이런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바닥론 사이클과 함께 해서 이런 AI 수요에 따른 뭐 메모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뭐 AI 반도체 탑재한 뭐 HBM 이 총량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60%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 2024년에는 한 30% 이상 더 추가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은 분명히 해가는 부분이고 AI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결국 이 HBM 역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흐름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사실 사이클 자체가 시기가 조금 늦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앞당겨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적 추정치도 다 조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KB증권 삼성전자 1,700억 원대 컨셉 맞춰져 있는 2분기 실적을 9천억 원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이거 반도체 덕분에 이렇게까지 좀 상향 조정이 된 거 맞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워낙에 낮게 컨센이 잡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서 1,700억 영업이익 예상되면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실적인데 뭐 이 AI 부분 역시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쳤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 수요는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역시 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 내년까지 해서 이 반도체 사이클의 어두운 터널 끝나고 이제 밝은 빛이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하이닉스가 뭐 어떻게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만 하고 있지만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한 편이거든요. 먼저 선점했죠. 네, 그래서 내년쯤 뭐 삼성전자가 이제 HBM3에 대한 부분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눈여겨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하락은 조정 기회인가요? 네, 저는 일단 단기적인 시장 조정에 따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략 뭐 이게 맞진 않겠지만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2,550포인트 이하로 좀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거기에서 아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점점 바닥을 찍어갑니다. 물론 하이닉스는 2분기까지는 적자 나올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닥이 될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살아나고 HBM의 경쟁력 있는 하이닉스 좀 더 유리하게 보셨어요.
최근 들어서 HBM, AI 반도체 이야기 나올 때 가장 수혜 많이 또 볼 거라는 이야기가 FCBGA 그 기판 쪽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계속 날아갑니다. 오늘 대덕전자, 심텍도 괜찮고요. 이수페타시스의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나 열고 봐야 돼요? 네, 최근에 뭐 엔비디아랑 이수페타시스는 정말 계속해서 네.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현재 GPU 시장 거의 뭐 80%를 차지하고 있고 AI 반도체 쪽에서 점유율이 97%거든요. 이수페타시스가 이 엔비디아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추후에 이제 점유율이 좀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에이시크 같은 독자적인 이제 그런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좀 늘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지만 사실 아직 그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서 점유율이 좀 줄어들더라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엔비디아 쪽에서의 이런 매출이나 실적도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미중 갈등의 가장 좀 최대 수혜주인 것 같아요. 이 아무래도 이 기존에 사실 많은 경쟁사들이 좀 더 사업성이 좋았던 이런 FCBJ 쪽으로 많이 다 넘어간 상태이고 남아있는 기업들이 사실 미국의 1위 업체인 TTM 업체가 한 시장 점유율 30%를 가지고 있었고 이수페타시스가 한 15%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머지 한 50% 정도의 점유율을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향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갈수록 이수페타시스도 함께 이런 좀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반도체 업황 개선 그리고 AI 반도체 모멘텀이 여전히 당분간은 뭐 중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7,500원, 9,000원, 뭐 11,000원, 13,000원, 뭐 15,000원 17,000원 부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조정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전히 현 구간에서도 조정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기판 관련주들 또한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업황이 개선되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쪽에서는 더 이제 접근하시기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근데 인텔이나 네. 엔비디아 고객사로 갖고 있진 않아서 네. 이만큼 못 올랐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유 있는 쪽으로 쏠림이 더 강한 게 나타나는 게 맞지 네. 않나 싶기도 한데 그쪽이 정말 대안이 되는 게 맞아요?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 기존의 엔비디아 외에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인텔 같은 쪽에서도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뭐 엔비디아가 추후에 점유율이 AI 반도체 쪽에서 점유율이 줄어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MLB 기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1등 랠리는 계속된다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조정은 기회다 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운드리 도전한다는 인텔 모멘텀까지 안고 오늘 25,000원 거의 목전인데요. 조정 시 매수 관점도 주셨습니다. AI 반도체 가는 종목이 계속 이렇게 더 갈까요? 이수페타시스 저희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니면 못 올라간 쪽에서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지 탑픽을 어떻게 고르세요? 네, 오늘 탑픽은 이제 엔비디아 쪽 말고 가장 좀 강력한 라이벌이죠. AMD 관련한 국내 최대 좀 수혜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메커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AI 산업 성장이 계속되면서 이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AMD 향 가장 좀 대표적인 국내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모양새는 좀 다르거든요. 이 이수페타시스가 미국 쪽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수출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AMD 쪽 반도체를 이제 국내 쪽에서 유통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FPGA가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앞으로 이런 글로벌적으로 이 AMD가 현재 그 이전에 그 어디죠? 그 자일링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현재 AMD가 50% 정도를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메커스 같은 경우에 실적 측면에서 이런 마진율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재고자산이나 순현금 또한 계속해서 가파른 좀 성장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순현금 을 보면은 20년 만에도 한 168억 원 정도였던 게 23년에 거의 538억 원까지 좀 빠르게 늘어났고 사업 특성상 이런 순현금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객사들이 좀 이런 선제적인 구매나 이런 고객사 주문에 따른 선구매 측면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 매출 또한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고자산 추이를 보면은
작년 3분기만 해도 310억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에 벌써 한 600억 원이 넘어섰거든요. 이런 GPU에서 ASIC로 가기 전에 FPGA가 로직 테스트 측면에서 가장 반드시 좀 많은 기업들이 거쳐가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메커스 같은 종목은 급등 후에 어느 정도 눌림목을 거쳐서 21선도 좀 터치를 한 구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술적으로도 반등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MD가 엔비디아에 좀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자이링스를 품에 안게 되면서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MD의 아이들로 이제 새롭게 메커스 지금 14,440원까지 낙폭 줄여가거든요. 지금 바로 잡으면 될지 전략은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14,000원에서 14,500원 사이 정도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전고점, 최고점, 신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7,500원 제시드리겠고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에 좀 강한 양봉을 보였던 이제 13,0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13,000원, 목표가 17,500원까지 메커스입니다. 엔비디아에 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다면 AMD와 함께 묶어서 볼 수 있는 메커스까지 기억하시면서 토픽으로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테슬라의 역대 최장 기간의 랠리 속에서 주목을 받았던 또 하나의 인프라 관련주, 바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인데요. 생태계를 마련해 가면서 이 안에서의 수혜주를 찾기에 또 시장은 바쁩니다. 오늘도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이주현 대표님이 프로의 시선 처음 나와주셔서 첫 번째로 골라주신 섹터입니다. 네.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네, 전기차 충전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올해 2023년도 들어서 빼놓을 수 없는 sek터를 꼽으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섹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전지 섹터의 상승은 결국 이 전기차의 판매 확대에 따른 수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갖다 늘려가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면 지금 각 국에서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전체 출하량의 자동차 출하량의 60%를 갖다 전기차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실적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전지가 있어도 전기 자동차는 이 충전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그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결국 충전소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뭐 충전소 보급률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전기차 섹터를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크려면 전기차 충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 생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종목을 선별하기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테슬라가 그 스타트를 좀 강하게 끊어주면서 너도 나도 완성차가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테슬라 충전 생태계 차별점 이쪽으로 쏠리는 이유는 뭔지, 그 생태계가 구축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충전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보면 이제 굉장히 좀 고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투자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충전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좀 전기차 시장에서의 후발주자였던 포드라든지 GM 이런 그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다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북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충전 시스템을 뭐 테슬라만큼 갖추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테슬라가 지금 현재 북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충전소가 한 1,200개 정도 되고 있고요. 미국만 급속 충전 시스템에서는 60%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 충전 시스템을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어주면 키우려고. 좋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같이 투자를 해주면 좋겠는데 GM이라든지 포드 이런 기업들에서는 지금 현재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 테슬라에게 정부에서 팔을 좀 비틀면서 슈퍼차저 이 충전소를 열어라, 개방을 해라. 다른 기업들에게 개방을 해주면 너희들에게 IRA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2월 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따른 일환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 개방을 하고 타 업체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미 뭐 많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더해서 계속적으로 요 만들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테슬라가 결국은 북미 쪽에 표준화가 되지 않을까. 아이폰에 우리 그 충전 시스템이 뭐 기존의 C타입과는 좀 다르듯이 그쵸. 그렇게 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태계 장악할 네, 그럴 거다라고 가능성이 보시는 있죠.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현대차도 이번 주에 좀 화두가 됐던 게 인베스터 데이에서 전기차 시대의 대중화를 현대차가 이끌어 나가겠다라면서 판매를 굉장히 좀 대폭 상향 조정했죠. 이 NACS 표준이 큰 화두로 또 충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현대차도 결국은 이쪽으로 갈아타게 될까요? 문제가 많다라고 현대차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던데. 네,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테슬라가 동맹을 맺은 기업들이 포드, GM, 뭐 리비안 등등 굉장히 네. 좀 굵직굵직하거든요. 올해 1분기 이제 미국 내 전기차 이제 판매 순위를 보면은 테슬라, GM, 현대차 그리고 폭스바겐, 포드 순서인데 이 지금 현재 동맹을 맺은 기업들 시장 점유율을 보면 70%가 넘어가고 있고요. 또 이런 기업들 외에 지금 크라이슬러나 푸조 같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스텔란티스나 뭐 렉서스 같은 기업들도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충전 인프라 부담 속에서 테슬라 쪽의 이런 NACS는 전 세계 표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충전 인프라 확보가 된 기업들은 이제 전기차 판매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현대차나 뭐 이런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은 판매도 신경 써야 되고 인프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고 현대차 쪽에서 말했던 게 이제 본인 이 현대차의 충전이 800V 정도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이 500V라서 더 충전 속도 쪽에서 이런 고객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인프라가 없으면 충전할 곳이 없으면 아무리 뭐 충전 속도가 빨라도 고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기차 판매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좀 인프라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 나간다면 북미 시장에서 더 이제 답이 좀 없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테슬라 쪽 충전 쪽으로 현대차도 결국에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제 관련한 이런 NACS 관련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시장 안에서도 사실 몇몇 대기업들이 미리 좀 진출을 선언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 자체가 장악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다면서요. 네. 돈도 많아야 되고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테슬라처럼 미국처럼 시장 순위가 재편되는 그날이 언제일지 지금은 초기로만 좀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지금 뭐 아직 이제 개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제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충전기 같은 경우는 한 350kW짜리로 충전을 할 때 한 15분, 급속 충전할 때 15분 정도 충전하면 8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고속도로에서 차 세워놓고 화장실 갔다가 커피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오면 한 그 정도 시간이면 한 80% 정도 차 있습니다, 그죠? 직접 지금 타세요, 전기차? 아니죠. 아직 안. 아니지만 예. 뭐 350kW는 아직은 양산으로 이렇게 보편화된 기술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그게 이제 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그동안 막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생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뭐 기름 넣듯이 그냥 뚝딱 이렇게 넣어지는 게 아니라 가서 충전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쵸. 그런데 그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이 다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과연 충전소가 모질랐을 때 가서 차를 세워놓고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충전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부분을 계속 늘려가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2030년까지 이제 60%까지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한 10% 조금 넘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전망이 밝고 그에 따라서 충전소 시장까지 전망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전자 빼고 탑4가 충전 시장에 뛰어들어 있는데 이 충전소 시장이 지금은 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향후 2030년, 2027년부터 2030년 정도 됐을 때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예상대로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장 규모가 584조 정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미래 먹거리를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2027년까지 미국 전체 한 50만 개를 증설하겠다라는 법을 발표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유럽에 한 300만 곳 예.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수요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곳에 뭐 전기차 충전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곳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진출할 종목들도 아마 무궁무진하게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시장의 성장성 지금 개화 초기 단계라고 하셨습니다. 탑픽을 고를 때 그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뭔지, 네. 그 종목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전기차 종목들 많죠. 오늘 뭐 네. 유라테크 같은 경우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 굉장히 한 20% 넘게 오늘 제일 급등도 강한 하고. 것 같아요, 네. 시세로는. 네.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테마를 공략한다라면 대장주를 당연히 해야겠죠. 지금 보면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꽤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온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는 종목을 공략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이 테마적인 성격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선 잘 보시되 투자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뭐 2차 전지의 9%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듯이 이 충전 산업 역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의 실적이 분명히 찍히고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중소형 단에서의 이 충전 쪽으로 실적이 지금 나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기업은 이제 솔루엠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ESL이라고 해서 전자 가격 표시기라는 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마트에 가면 있는 거죠? 네, 이마트 가시면요. 네. 이제 각 상품마다 가격표들이 있는데 네. 요걸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전자로 다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이제 출력해서 잘라서 바코드를 꽂고 다녔다면 요게 이제는 그냥 전산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으로 다 바꿀 수 있고 하는 건데, 없던 새롭게 생긴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네네. 전 세계 이제 마트들이 이제 이걸 다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 2위 기업인데 1위 기업이 지금 프랑스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대주주가 중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래 정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분식회계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만약 이게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솔루엠 같은 경우는 이 ESL 쪽으로도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연결고리일지 궁금해요. 전기차 충전 산업을 하고 있고, 이 BMS라고 해서 이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베트남의 이미 국책 과제로 지금 이 충전 베트남에 이제 지어지는 충전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따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멕시코에 있는 공장이 준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충전 시스템에 들어가는 파워 모듈 양산이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미래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 바로 솔루엠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시초가부터 공략이 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금 뭐 각 증권사마다 컨센서스 한 32,000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한 4만 원 이상까지 중장기적으로는 무리 없이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한 24,000원 정도 잡으시고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만 원까지 보시네요. 지금 증권가에서 4만 원으로 TP를 제시한 곳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장기적 관점에서 ESL 그리고 전기차 충전 모듈 두 가지 키워드 보시면서 투트랙 다 가져갈 수 있는 솔루엠 탑픽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의 시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지현 대표, 이주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